이번에는 잔해가 많이 지연됐을 때 나오는 현상을 볼게요. 이건 다시 말해서 운해는 좀 많이 성장을 했는데 운해 성장한 거 비해서 잔해가 좀 많이 성장이 덜했을 경우, 그러니까 좀 운해형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. 그러니까 잔해가 좀 덜 성장한 거니까 운해형 사람들의 특징이고, 한번 볼게요. 잔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언어 지연이 와요. 언어 지연이 뭐냐면요,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 쪽 뇌가 많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말을 버벅거리면서 한다든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잘 못해요. 다시 말해서 언어 지연은 떨어지지만은 저거는 잘 돼요. 쓰는 거는 잘하지만은 말로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수가 있어. 그래서 이런 언어 지연이 많이 오고, 잔해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말이 버벅거린다든지 말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또 읽는 것도 어려워요. 그래서 좀 난독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문장 자체를 또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단어들이 좀 뒤바뀌어 보인다든지, 또 아이들이 이게 좀 시험을 보는데 글씨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또 틀려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또 손근육의 문제, 얘기했다시피 잔해는요, 이 세밀한 근육, 손근육 이런 것들, 소근육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글씨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. 그래서 좀 글씨를 많이 못 쓸 수가 있어요. 또 맞춤법이 어려워요. 그래서 좀 잔해가 많이 떨어지면은 발음 나는 대로 많이 쓰고, 또 운해가 너무 많이 성장한 아이들이 이 받아쓰기 시험 보고 오면은 많이 틀려와요. 근데 이 잔해가 많이 떨어지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맞춤법이나 또 글씨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운해가 많이 성장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아이가 글씨를 많이 틀려온다든지 문법에 맞지 않게 써온다든지,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영어 교육할 때도 굉장히 어려워해요. 그래서 운해가 많이 성장하면은 회화는 잘하지만은 문법 단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, 또 단어 같은 거 외울 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. 또 청각 인지가 어려워요. 귀로는 듣는데 이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.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은 또 그 상황에 대해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고, 분석에 의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, 잔해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런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이런 청각 인지도 어렵고, 언어에 대해서 이런 표현 이런 것들도 어렵게 되고, 또 생각하는 거에 대한 이런 구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돼요. 또 언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거 이것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. 그리고 또 사실 형태, 그러니까 좀 객관적이고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, 이런 사실 형태에 대해서 좀 기억하기 어려워하고, 또 잔해가 많이 떨어지면요, 아이들이 좀 감기에 많이 걸리게 돼요. 그래서 이 면역력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돼요. 또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습 기피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. 또 이 세밀하고 디테일한 거 이런 것들도 잔해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잔해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은 디테일한 거, 세밀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놓치게 되고 좀 대충 많이 하려고 해요. 또 수학 계산 어렵고,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면은 그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다 하기 싫고 좀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. 자녀가 많이 성장을 안 하면은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동기부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. 그리고 이것저것 자녀가 성장을 안 하게 되면은 삶의 의욕이 떨어져요.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게 돼요. 그래서 최소 자녀랑 운해랑 비슷하게 한 5, 60% 정도로 맞춰줘야 되는데,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한쪽 뇌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한쪽 뇌가 그에 비해서 적게 성장을 해요. 그래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더 우선인 뇌가 받아들이게 돼요. 그걸로 사람들의 좌뇌형
운해영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영재교육이란 좌우내를 동시에 다 쓸 수 있게 50% 정도로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영재교육이에요. 자, 이것으로 오늘의 기본 강의는 끝냈고요. 또 지금부터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.